유만근인데 제가 대학생 시절에 영국인 교수가 맡은 영어 장문이라는 거 수강 신청을 했거든요. 첫 시간에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각자가 자기 이력서를 써서 내라 그래요. 근데 몇 년, 몇 월, 며칠, 뭐 졸업, 뭐 입학, 뭐 입사 이런 거 말고 수필식으로 자기 이력을 소개하는 글을 써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썼는데 그 영장문을 맡은 영국인 교수는 중국에서 20여 년 영문학 강의를 하던 분이라 20여 년 동안 중국말을 잘 배우고 한문 공부를 많이 해서 웬만한 유명한 고전은 읽으신 거예요. 영문학 강의하다가 칠판에 한자를 가끔 쓰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숙제를 자기소개하는 걸 쓰라고 했는데 이거 이름부터 설명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한문 상식이 많으니까 성명 3자에서 맨 첫 자가 소위 성씨 패밀리 네임이라는 건 알 테죠. 그 다음에 한국 사람 특유한 게 아닌가 하는데 일본 사람, 중국 사람도 학렬을 쓰나요? 조카, 할아버지 이름 보고 따집니다. 그거 잘 못 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개 오행설에 따른 학렬자가 있어서 척 보면 아 이건 조카뻘 되는 사람의 동기가 그 아버지는 무슨 자겠다 이렇게 추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소개에서 이름 소개를 하다가 유자는 성이고 근자는 학렬자인데 내 목소리는 가운데 자밖에 없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 학렬자를 정하는 걸 그 오행상생설에 따라 정해진 그 자를 따라서 하라고 하는데 영어를 할 수가 있어야죠. 오행상생설이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분이 중국말을 하는 분이라 그 according to 오행상생설 해서 짓는다 이거를 한문으로 썼단 말이죠. 근데 틀린 거 고치고 못한 거 고쳤는데 빨갛게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The theory of the permutation of 5 primary elements. 5개의 요소가 이렇게 도는 제도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가령 금생수는 이 오행상생설에 따라서 가령 세 글자가 들어간 학렬자가 있으면 금생수, 이 금속이 녹으면 액체같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금생수가 이렇게 물수가 그다음 학렬이 되고요. 이 물수자 획이 있는 분의 아들은 수생, 목, 나무가 있어야, 나무는 물이 있어야 자라지 않습니까? 그 목이고 나무가 타면 불이 되고 불이 다 타고 나면 재가 되는데 이거는 흙과 비슷하니까 토락을 해서 금생, 수, 수생, 목, 목생, 화, 화생, 토 이렇게 해서 세대를 나타내는데 쓴다. 이걸 그 영장문 그 한자로 쓴 데다가 영어로 풀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영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금생수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Metal generates water. 그렇게 수생목 water generates wood. 목생화 wood generates fire. 그다음에 화생토 fire generates earth. 이렇게 아주 댕댕 돌아가지고 그 세대가 가면서 계속 순리적으로 번성하라 그런 뜻을 담아서 학렬자를 지었는데 이름 보면 일가 성씨가 같으면은 조카인지 할아버지인지 보면 안 됩니다. 학렬자를 따라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 거를 특이하다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사는 관계가 사람과 사람, 뭐 가족, 친척끼리 이런 것이 다 우리가 사는 인생의 한 모습이고
거기에는 동물과 달리 언어가 있고요. 언어는 물론 처음엔 음성 언어뿐이지만은 문자 언어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우리가 인류 문명을 문화를 꾸미고 사는 모습이 그 말과 글에 다 드러납니다. 어떤 나라는 어떤 모양으로 사는구나 말과 글을 보면 되게 짐작을 하지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그 서울말과 지방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언어학적으로 말하면 표준말이나 방언이나 사투리나 이 수도권 말이나 문법적으로 체계가 우수하고 나쁜 게 없습니다. 다 방언, 표준어도 방언이에요. 그래서 표준 방언 이렇게 말하죠. 언어. 음운 체계, 어휘 체계, 그 문장 구성 체계가 다 자족합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우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지. 어떤 것이 더 우월하다든지 어느 언어가 더 우월하다 그런 거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언어나 방언이나 표준말이나 다 중요한 것이고 표준말이라는 게 방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고사 상태로 죽어요. 살아있는 말이 아니에요. 라틴어는 아주 성경하고 뭐 할 때 그대로 하고 조금도 삐뚤어나가는 막고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그만 뿌리가 다 떨어져 나가서 죽은 말이 돼서 라틴어를 일상용어로 쓰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책의 문서로만 정확한 게 남아있지요. 또 아랍어를 쓰는 그 회교도 국가의 얘기를 들으니까 회교도국에서 쓰는 코란이라는 경전을 읽는데 똑같아요. 전 세계가.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아랍어의 방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그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명이 유지되고요. 요거는 틀렸고 요건 맞고 요거는 살리고 요건 죽이자면 다 죽어요. 이게.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는 언어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그 서양하고는 다르다고 할까 모자란다고 할까 그래서 표준어를 하라 하는 거는 방언을 없애버리라는 뜻으로 알거나 아니면 표준어도 아니고 방언도 아닌 것을 어중간한 걸 양쪽에 다 써놔 이런 일이 있지.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데는 우리보다 그 민족 구성이 복잡합니다. 앵글로색슨이 주류를 이루고 원주민 웨일스족은 또 그 켈트족의 단언어를 쓰고 또 저 북쪽에서 스칸디나비아 연가서 뭐 바이킹족도 오고 그래가지고 아주 복잡한데 언어 차이는 단일 민족이 지역 차이만 있다라고 보지 않고 혈통이 다르고 이 민족이 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간 해가지고는 단합도 안 되고 정치적으로 다스리기 어려운 백성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연구한 끝에 지역 감정을 전혀 드러나지 않는 중립적인 완전 중립적인 것을 공용어로 쓰고 교양인은 그걸 할 줄 알아야 되지만 자기 고향에서 어려서부터 이웃분들과 같이 쓰는 말은 유지해서 거기에서는 그 말을 그대로 써야지. 서울 가서 5년 살다 왔다고 서울말 써 고향에 와서 그러면은 아주 친화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거는 못 쓰는데 우리말과 영어를 비교하면요. 영어를 하면 영어를 영어대로 잘하고 우리말을 하면 우리말대로 잘해야 되는데 영어를 하라면 못해도 단어를 사전을 외우는지 많이 알아가지고요. 자꾸 섞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로는 못해요. 섞어 쓰는 것만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그대로 방언이 금이면 표준말도 가치가 금밖에 더 나갈 건 없어. 금이죠. 둘 다 금이니까 어떤 때 이걸 쓰면 유리하고 저걸 쓰면 불리하고 그런 게 있을 뿐이지 우열이 없습니다. 외국어와 우리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주의식이 있고 식민지 경영한 사람들은 자국어에 대한 인식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쓰신 말을 내가 내 멋대로 다른 뜻으로 쓴다. 아 이건 조금 불량한 것이 되거나 이게 심해지면 폐륜이에요. 언어 폐륜. 근데 우리들은 거꾸로예요.
영어 외국을 좀 배웠다고 자꾸 그거에 섞었으면 이게 아버지 어머니 말씀은 달라졌단 말이죠. 그럼 동폭이 그걸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의 사이가 생기죠. 점점 그게 단합된 어엿한 국민이 못 되기가 쉽습니다. 그 언어 선진국은 영국, 프랑스 그런데 제 친구 현직에 있을 때 동료 교수는 유학 갔다가 부인을 프랑스 여자를 얻었거든요. 방학이면 가끔 가요. 처가 나라에 가. 가게에서 뭐 얘기하다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고 저분이 들어간단 말이죠. 1, 2분 있다 나와요. 아니 물건 팔다가 어디 갔다 오냐. 사전 찾으러 갔었다고. 이게 틀린 말 고객한테만 더군다나 외국인 교수한테다가 틀린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달라요. 또 제가 이제 언어학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조금 본 바로는 식사할 때 말을 하면서 먹는 문화가 있고요. 식사를 조용히 하고 마치고서 얘기를 시작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제 느끼기에 어려서는 식사 도중에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 침이 튄다고 그러고 뭐 핀잔 주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근데 언젠가 영국에 가서 외국 사람 많이 모이는 세미나에 갔는데 옆에서 저 옛날 소련의 그루지아라는데, 그루지아는 그건 러시아 말로 그루지아예요. 영어로는 조지아. 그러면 그루지아 현지 백성들이 자기 나라 말을 뭐라고 할까요? 영어를 써서 조지아라고 하느냐, 러시아 말을 써서 그루지아라고 하느냐?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사카르벨로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 이웃 나라끼리는 지명을 같은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다 각자 자기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경, 북경은 한국 사람이 하는 한국말이고 베이징이나 도쿄는 일본어, 회화, 중국어 할 때만 쓰는 건데 외정 때 1940년에 조선 사람들 모두 일본어를 집에서도 늘 써라. 조선어 상용은 안 된다. 일본어 상용이다. 그럴 때 한국 사람 고유명사 가르친답시고 풍신수비 할 걸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라고 강요를 했어요. 이등방문이랑 쭉 30년 동안 했던 걸 40년부터 갑자기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니까 이게 혀가 잘 안 돌아가요. 우리말은 이등방문해야 말이 편하지 거기다 섞으면 말이 안 돼. 근데 경성방고 아나운서한테 총독부에서 명령이 내렸단 말이죠. 오늘부터는 뉴스를 이등방문하면 안 돼. 동경하면 안 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얘기가 빗나가지만 언어 얘기는 언어 얘기예요. 아나운서들이 불평을 해요. 아니 우리말을 하다가 왜 이등방문이지? 그게 뭐냐고. 그거는 한쪽에는 남학신 신고 한쪽엔 공신 신고 거는 것 같아서 말이 잘 움직여지지 않는다. 가서 지시가 잘못됐으니 취소하라고 좀 얘기를 하라고 방송과장을 아나운서들이 가서 말씀하시라고 윽박질렀어요. 그 방송과장이 당시 누군지 아세요? 1940년에 경성방송국 제1방송은 일본어 방송, 제2방송은 조선어 방송인데 조선어 방송과장은 심우섭이라는 이에요. 심우섭 씨가 삼형제가 아주 훌륭한 심식댁 자랑거리인데 심우섭 씨는 경성방송국 제2방송과장이고 둘째는 발굴명자 심명섭 씨는 목사님인데 예수교 신학교의 부교장을 했고 셋째 아들이 큰대자 신대섭인데 소설가예요. 신대섭의 필명은 상록수를 지은 분 심훈입니다. 심훈이 심명섭이 셋째 동생이에요. 그 방송과장이 심우섭이가 아나운서들이 가서 항의하라고 해서 갔거든요. 그리고 최신국장이 방송국 담당이래요. 최신국장 사무실에 가서 그냥 문을 확 열어제치면서 그걸 말이라고 공문을 보내느냐고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거 어려워하겠어요?
식민지시대에 식민지어로 하는 방송 과정이 청독부에다 항의한단 말이야. 일본말을 섞으면 안 되겠다.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화내는 대로 하라고 다 내쳤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화를 품고 집에 와서요. 사임서를 써서 우송하고 출근하네요. 내일부터. 다음 날부터. 그러고서 5년이 지나서 1945년에 원자탄 맞고 망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왜 말을 섞어 하라는 걸 안 해야 옳지요. 지금까지예요. 지금까지. 그 40년에 소학교라는 걸 한국신민학교로 바꾸라고 그래요. 조선 사람한테 일본말 상용시키고 학교 이름은 소학교가 아니고 지금부터는 한국신민학교인데 한국신민이 너무 기니까 줄이면 국민이란 말이에요. 국민학교. 그게 동시에 일본과 조선과 대만에 내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소학교가 국민학교가 돼서 5년이 지난 후에 원자탄 맞았단 말이죠. 중국 사람이 빨랐습니다. 대만 사람이 그해 가을에 소학교로 복원했어요. 학교요. 일본이요. 원자탄 맞고 혼비백산해서 정신 못 차리다가 한국신민 떠들다가 망했는데 이게 이름을 언제까지 쓰냐. 얼른 고쳐서 봄부터 소학교로 복원을 했어요. 우리요. 해방을 맞이해가지고 혼란기에 뭐 어쩌다가 5년 만에 난리가 나가지고 한국신민학교 70년을 했어요. 국민학교. 그러다가 요새 그걸 누가 말해가지고 그 한국신민이래. 그 국민이 요새 국민이 아니래. 그런데 고치면 그 좋은 이름 한자문화권의 공동적인 학교 이름과 교육관이 이렇습니다. 초등교육기관의 이름은 소학교, 중등교육기관의 이름은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의 이름은 고등학교가 아니고 뭐죠? 대학교. 그렇게 되는 거지. 초등교육기관이라고 초등학교? 그런 건 한자문화의 어휘 체계에 없어요. 여기 관리가 한국신민을 떼버리는 것까지 좋았는데 그 복원하는 의미가 소학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초등학교라고 그랬는데 이건 잘못된 이름입니다. 잘못된 이름이고 전화할 땐 고등학교, 초등학교 만나 혼동돼요. 언어를 모르는 사람이 말단 관리가 잘못한 걸 쓰는 거죠. 그 언어 생활을 보면 그 사람들이 생각이 어느 정도인지 교양 수준인지 사람을 서로 존중하면서 사는 아주 그 순탄한 사회인지 서로 각축 속상하고 긁고 오는 사회인지를 알아요. 말을 보면. 제가 제목을 뭐라고 드렸느냐 하면 갑질 언어문화와 신사도 언어문화 그 유래와 전망 그렇게 드렸죠? 네. 근데 갑질이고 신사도는 그건 별거 아니고요. 언어, 문화 이게 중요한 건데 거기에 사람의 사는 모습과 이런 게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교양 있는 사람의 말은 내가 지위는 높아도 그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어머니가 나를 기르실 때 고생하신 건 그 사람도 우리 어머니도 고생했는데 어찌 그 차별이 있겠느냐. 다 서로 존중해서 하늘 뜻대로 사람답게 사는 이 품위를 가지는 게 교양인다고 분명인다는 이걸 일찍 깨달은 사람이 있고 아직도 못 깨달은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한글은 아까도 원장님께도 말씀드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고 아까 소개하신 대로 영국 런던에 가서도 그 극동학과라고 있는데 그 한중일을 강의하는 과 이름이 극동학과예요. Department of Far East. 그런 데서 아주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은요, 그걸 말하면 또 그게 1시간이 걸리니까 얘기를 생략하겠습니다만은 훈민정음의 제자원리라는 건요,
저 유럽의 석학들이 언어 문자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건 인류의 두뇌가 발명할 수 있는 어떤 그 인문적인 그 기술적인 발명품 중에 최고 등가는 걸 뽑으라면 훈민정음을 뽑겠다는 사람이 나와서요. 지금 옛날 문자학 책에는 이렇게 두꺼운 500페이지짜리라도 여러 몇백 개의 문자를 일정한 페이지 수 5페이지면 5페이지씩 배당해서 설명을 했는데 요새는 달라졌던데요. 역사적으로 오래된 것부터 나중에 훈민정음 15세기 끝까지 이렇게 나가는데 훈민정음은 특별히 여러 수천 개 수백 개 언어와 묶어서 했고 거기는 한글만 독자적인 챕터예요. 한글은 세계 문자 중에 아주 특이한 문자. 그걸 설명하자면 아주 조리답고 해서 이게 서양 사람이 무릎을 치면서 감탄을 할 만큼 잘 됐는데 이것은 맨 먼저 소리와 글자 관계 연구한 사람은 인도 사람입니다. 2000여 년. 그것이 중국에 넘어와가지고 운학이라고 그랬어요. 음운학이라는 거예요. 운치 있다는 그 운학이 됐고 그것이 조선에 와서 세종대왕 자신과 집현전학자들이 깊이 연구했어요. 어떤 물결이 출발점에서 출발해서 흘러오다가 어디 방파제에 부딪히면 높이가 솟아요. 학자들이 그렇게 비유를 잘합니다. 훈민정음이 탄생된 것은 인도의 3000년이 가까운 그 역사에서 전파가 중국으로 같이 오다가 여기 와서 솟아서 그 수준이 당시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고 그 결과가 훈민정음이에요. 그래 그걸 설명하자면 아주 재밌고 긴데 한두 시간 이상 걸리죠. 그건 놔두고 그거를 우리 후손이 유지하고 발전시켰으면 오직 좋아요. 그거를 세종대왕 뜻을 잘 이해도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한자만 숭상해요. 그러니까 그 잘 만들어 놓은 걸 계속 발전을 했으면 지금 세계 문자가 한글이 됐을는지도 모를 걸. 끌어박아서 쓰레기통에 넣었다가요. 끌어낸 지가 1930년대예요. 30년. 그러니 그 400여 년 동안 퇴보한 건 말 못하게 퇴보해서 외국 사람이 알까 창피하게 한글 맞춤법은 엉터리 맞춤법이에요. 음운학자들이 볼 때 제자원리와 15세기 한글 포 소리를 적는 거 이건 지구상의 1등인데 요새 한글은요 영어만도 못해 불어만도 못해 버마 말만도 못해 터키 알파벳만도 못해.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잘 들립니까? 들리세요? 유자가요 성씨가 우리나라 제가하는 것만도 네 가지가 있고 어떤 사람이 있을 유자 유가가 다 있다고 해요. 그거 저는 확인을 아직 막 그런 사람 만나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이게 있으면 5이나 돼요. 근데 이거 두 음은요 원래는 리을자가 처음에 있습니다. 리을자에서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된 것이고 이 제가 가진 이거하고 이거는 원래 이음으로 써야지 제 이름을 누가 리을로 써보내면 그건 잘못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나라 또 대법원이 이상하게 해서 이 성씨가 이걸로 써도 된다 했는데 형제끼리 의논 없이 부산 사는 동생은 리을로 하고 서울에 있는 형은 유로 하군요. 이게 후손이 계속 그렇게 내려가니까 이게 한 집안이 두 쪽이 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민족 분열을 조장하는 악의가 있었으면 모를까. 악의 없이 그렇게 하면 무식하기가 짝이 없는 건데 이걸 이용훈 이용훈인가 대법원장 때 이걸 결정했어요. 그래서 집안이 두 쪽이 났어요. 버드무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는요
똑같은 소리인데 right라는 소리를 하면 스펠링에 따라서 네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그 필기하는 right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옳다 그르다 하고 권리라는 right도 있잖아. 그 다음에 종교의식이나 무슨 문화적인 어떤 특수한 행사의식을 right라고 하고 그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리추얼이라는 건 이거에서 나간 말이에요. 리추얼 R-I-T-U-L 이런 게 있죠. 그 다음 Mr. Right가 있습니다. 패밀리 네임. 그러면 이 네 가지 발음이 같아도 철자를 달리해서 전부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철자는 배우기가 어려워서 일단 배우면은 한자와 똑같이 뜻이 나와요. 단어마다. 한글은 전혀 뜻이 안 나와요. 15세기엔 나왔죠. 근데 요새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새 노래. 그러면 a new song. 그러면 새로 나온 유행가. 새 노래. 종달새가 봄에 부르면요. 새가 길게 돼야만 새 노래가 돼요. Bird's Nest Song. 그거는요. 새 노래는 2배 이상 길어요. 그게 표준말이에요. 경기도 서울말은 그래요. 그게 틀리면 이제 사투리가 되죠. 또 성적. 성적이라는 공부 잘했느냐 못했느냐 결과를 보는 걸 성적이라고 그러는데 그 남녀 관계, 섹스와 관계되면 성적이라고 그래요. 발음이. 성적과 성적은 둘 다 다르죠. 성적, 성적. 정근의 성적 문제와 정근의 성적 문제는 이게 아주 완전히 다른 거 사람도 다르면 한글로 같이 써요. 그러니까 이건 한글로 같이 쓴다는 건 영어는 글 배운 사람은 읽고 무식한 사람은 못 읽는 경우가 있는데 한글의 경우는요. 유식무식이 상관없고 문맥을 모르면 새 노래인지 새 노래인지 국어학자도 모르고 대학 교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문맥을 주기 전에. 그렇죠. 근데 이거 100개나 되고 200개면 좋은데 7,000쌍에 누가 사전을 이제 통계를 내니까. 그러니 이걸 가지고 한글 전형으로 공부가요. 이건가 하다가 팍 각인이 돼야 되는데 안 돼요. 그냥 한글 전형 책 가지고 공부한 사람은 한자 섞어 쓴 책과 영어 책까지 온 사람이 70%도 못 건져요. 걔 빠져나가요. 그리고 6개월 후에 다시 시험은 훨씬 더 떨어져 나가요. 이 실험으로 다 데이터가 있는 걸 억지로 쓰면 돼요. 한글 전형을 애국심만 가져오면 아니니까 한국 문화가 그냥 폭삭 3류 4류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더디어서 분화가 안 돼서. 그러니까 이 언어학적 관점에서 한글 전형 주창한 사람의 마음은 저도 동감하고 심정적으로 같은데 과학적으로 따지면 아주 홍위병보다 더 나빠요. 한국은 남친 짓이에요. 아주 3류로 전락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문자를 발명한 다음에 맞춤법이 100% 가까이 됐는데 이거 지금 70%도 못 건져. 그래서 이걸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해요. 우리 조상이 만든 이런 세계 최고의 자모가 있고 그것을 잘 운영하면은 하나도 빈틈없이 소리를 해서 아나운서가 연습 안 한 원고를 읽어도 100% 정확한데 이게 온 나라의 아나운서의 실력인데 한글 때문에 한글 전형 원고 때문에 만날 대여섯 개씩 틀어요. 30분 하면 대여섯 개씩 틀어요 매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 통일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다가 요새 이 말이 경제 발전을 너무 중시해 그런지 젊은이 어린이의 틀린 말을 고쳐주질 않아요. 틀려도 가만히 참고 견딘단 말이에요. 온 세계의 언어 학사를 보면 급격히 언어가 변경되는 해가 있는데 난리 겪을 때예요. 부모들이 틀린 말한 걸 내버려둬서 그냥 틀린 게 굳어지면 그게 이어간단 말이죠. 새 세대를. 그래서 언어에 꺾이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때인데 아니 6.25 난리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도 그 지경이라고요. 이 말이. 그 제가 영국에서 그렇고 이 서울대학에서
외국인들이 오면 유학생도 오고 하니까 한국어 가르치는 코스가 있어서 옛날에 한 7, 8년을 했는데 한국말 이상한 게 많아요. 그냥 우리끼리 통하니까 넘어가니까 했는데 외국인이 따지고 들면 영원 이상한 게 많은 언어가 아니에요. 세계 속담을 다 뒤져보면 너무라는 게 좋다고 되는 나라 말이 없어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너무. 과유불급 좋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영어 속담에 충분한 게 지나친 것보다 많다 그런 게 있거든요. 부사가 주어가 되고 보고가 되는 거예요. Enough is better than too much. 그건 속담의 영어예요. Enough is better than too much. 충분한 게 너무 좋은 것보다 낫다. 너무라는 건 최고점을 지나서 나빠졌다는 뜻이 너무예요. 너무 반가워 이런다고. 너무 반가워. 덜 반갑다. 지금 99%가 그렇게 됐잖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이뻐요. 아니 이 영어 하는 이들한테 이걸 가르치자면 한참 걸려요. 그게 나쁘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이거잖아요. 그만 너희만 인류에서 특별한 별점이냐 그러죠. 그런 말이 논리적으로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게 무척 많아요. 우리 무심코 지내서 그렇죠. 그리고 아까 물건 팔다가 사전 찾아갔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길 가다가 예절 독본이라는 거, 에티켓 독본이라는 조그만 수천만 원 책이 옛날 책이 있기에 샀어요. 거기 빅토리아 시절에 영국이 태양이 지지 않는 제국 시절에 영국 사람들 신사숙녀가 그 매너 지키는 얘기인데 여간 재밌잖아요. 예. 길을 가다가 내가 가는데 저쪽에서 숙녀가 한 번 오는데 오랜만에 만나 판을 갔단 말이죠. 아이고 몇 달 만입니까?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이랬다가 얘기가 길어지는데 거기 서서 오면 그 신사관이에요. 어떻게 해요? 여자가 가는 쪽으로 가면서 얘기를 하다가 여기서 헤어져서 자기가 왔던 게 다시 가야 그 신사의 그 노상에서 아는 사람 만났을 때 매너예요. 그런데 파티에 간단 말이죠. 아주 그 옷도 맛있게 입고 내가 음식도 잘 차린 파티에 가서 자기가 공부 많이 했다고 이제 불어를 섞어 말해, 이태리 말을 섞어 해, 히라버, 라틴어 섞어 말해서 신나게 떠드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 사람은 신사가 아닌 거예요. 파티에서는 외국어 단어를 섞지 않아야 되는데 부득이해서 섞게 되면 내가 이거 외국어 단어를 써야만 되니까 용서시라고 먼저 양해를 구하고서 쓰는 거예요. I apologize to you for my using a foreign word.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해야지. 지가 잘났다고 영어 섞어. 아니 거기서 하지 말라는 건 골라해 우리나라 신사들이. 내가 저 요양으로 서 있는데 맨날 식탁 차리는 얘기가 말이죠. 이 어디가 아프신 분은 이 앞줄에 있는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해요. 꼭 앞라인을 먹지 말라고. 앞라인. 앞라인은 앞놈이 9마리란 말이지. 앞라인이 뭐야. 그리고 또 요새 성경책이 기독교 성경의 1800년대에 나온 책을 보면 영어 성경에 she가 있고 he가 있잖아요. 그 사람 그 여자 어떻게 돼 있게요? 1800년대 성경 둘 다 구별이 없어요. 남녀 구별이. he나 she는 뭐 딱 우리말로 벼라고 있어요. 벼가 벼에 그러면 그게 남자고 여자고 문맥으로 알아서 하라 그 말. 아유 요새요 젊은 사람 그리고 노인에도 젊은 척하는 사람들은 뭐든지 얘라 그러고 쟤라 그래. 그러니까 그냥 아주 끔찍해요. 난 이거 영어 식당에다 그냥 끔찍합니다. 앞라인인 걸 먼저 잡수시고요. 요건 나중에 드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얘는 먼저 얘는 나중에 잡수세요. 그러면 이 애를 먹으니까 식인종이 된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는 끔찍한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 안 하고 말해 통화하기만. 500원입니다 이러지 않고 500원이세요. 돈만 좀 치면 사람 어디.
그래서 그 비논리적인 말을 자꾸 써가지고 걷잡을 수 없게 됐어요. 근데 경제 발전이요 10년, 20년이면 되고 또 20년 됐다 망하고 그래서 이 출몰이 복잡해요. 언어 문화는 100년, 200년